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여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 시작 3시간 만에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오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10일 최종 투표율은 12.14%,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1일 진행된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오전 7시 때에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인 12.2%를 넘어선 12.7%를 기록했고 오후 2시 때에는 20.4%로 7회 지방선거 20.1%를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습니다. 전남은 35.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3.56%를 나타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4월 15일 투표날보다 사전투표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도 사람이 몰리면서 투표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도 체크, 손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 좀 복잡해졌지만 시민들은 대려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4월 15일 투표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1390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정직한 농어민의 아들이라며 농어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관을 지니고 농어촌을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문가라고 자신했습니다. 농업 농촌자원과 연계한 휴양 치유농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제화해서 우리 농어촌의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농어촌을 좀 새롭게 변모시키고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20대 국회의원인 민생당 황주홍 후보. 300만 농어민의 마지막 대변인이라며 8년 동안 농수산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킨 농어업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을 10%까지 올리고 농업 소득을 3천만 원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7%가 농어촌 지역에 오게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고 또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총 예산의 10%가 농어촌 지역에 오는 그런 천지 계획과 같은 일을 꼭. 전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을 역임한 무소속 김화진 후보. 대한민국 농어문화관광 특구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어업 체험형 관광단지와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가장 잘 사는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관광객이 몰려오는 그러한 6차 산업화형 관광산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제가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의 리턴 매치에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지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기술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후보들 역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4.15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4.15 총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주목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용한 선거,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를 잘 들고 갔고 국민들이 정보를 잘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한국만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거운동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우리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선거운동은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로 하면 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그거 하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But I think that in Canada, elections are not as competitive as they are here. There are not as many parties in general, so maybe politicians don't try as hard. And also, Canada is such a huge country. 아직까지 한국어와 한글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들은 선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너무 책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오면 온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훑어보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보통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만 18세까지 확대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약간 인스타 홍보용 그런 거로만 이제 가가지고 되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역대 유례가 없는 비례정당의 투표용지 길이는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이 많지는 않아요. 나라가 작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놀랬고 그렇게 많이가 필요한지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엔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정당이라 불리는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봤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정치에 무관심해진 20대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가 아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율이 적어지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성에 대한 옳은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가지도록 교육법도 더욱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대학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주세요. 대학의 차별성을 줄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쫓도록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그저 미래의 일꾼 혹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의 청년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가벼이 넘기지 않고 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니라 꼭 지키실 수 있는 선거 공약으로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약속을 어기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제21대 국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단지 선거운 공약이 아닌 그 공약이 4년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대 국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파이팅! 올해 1분기 동안 전남 지역에서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방사범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안전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건을 입건하고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건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주로 소방기본법을 비롯해 소방시설법과 위험문 안전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이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3건 1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남에서 열리기로 했던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문화제가 취소됐습니다. 당초 5.18 민주화운동 기념 문화제는 다음 달 15일과 16일 전남도청에서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기념 문화제와 풍물 거리 대행진, 청년 행사, 부대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위원회에서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40주년 기념식은 행사위원회 대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 현판 복원 제막식 위주로 약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남군 자체 판단에 따라 군비 100%를 투입해 추진됩니다. 이번 지원은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 곳이며 군 재난관리기금 56억 원은 투입돼 한 곳당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각각 50%씩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해남형 소상공인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급액은 여수사랑 상품권 30만 원이며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